자, 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 1, 2번이요. 맞죠? 43페이지 예, 새끼 문제 거기 1, 2번. 정석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일단 X 표시하고 다음에 하도록 예, 그 얘기는 해줬었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봐봐요.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 알려줬었냐면은 그 정석에는 인수분해 하여라를 공식에 맞춰서 푼 부분이 있거든. 공식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풀면 학교에서는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풀이 과정 밑에다가 뭘 쓰라 그랬지?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 있지? 그 앞부분에 혹시 기억나? 서진이 기억나요? 페이지 어디냐면은 37페이지예요. 37페이지에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풀이하는지 알려준 거 있죠? 그쵸?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적지 않았었어? 근데 정석의 풀이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공식에 맞춰서 썼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혹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2-12번에 자, 인수분해 유형 중에 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공식에 맞춰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은 곱셈 변형식을 써요. 곱셈 변형식 있죠? 곱셈 변형. 여기서는 뭐를 이용하라고 나왔냐면 곱셈 변형식 이거지. 이걸 이용해보래. A 3승 더하기 B의 3승은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에서 마이너스 3AB가로 A 플러스 B 하면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라 곱셈 변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B를 따로 묶어가지고 가로식 두 개로 표현하면 그게 인수분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자, 뭐를 유도하는 거냐면 이 공식을 유도하라 그랬거든? 볼게요. A 3승 더하기 B의 3승, C의 3승의 마이너스 3ABC는 우리가 공식으로 이제 그 암기에서 풀었던 게 가로식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외웠던 게 앞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뒤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이 공식으로 외웠거든?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이 공식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마이크가 좀 미안하다. 이상하다. 다 왔어요. 됐죠? 여기 보면 A 3승 더하기 B 3승 보이지? 그럼 여기를 밑줄 긋고요. 자, 여기를 이 부분처럼 쓸게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인수분해를 갈 거란 말이야. 자, 볼게요. A 3승 더하기 B의 3승 더하기 C의 3승 마이너스 3ABC에서 그치? 요 부분을요, 곱셈 변형할 거예요. 곱셈 공식 중에 우리 외웠던 곱셈 변형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AB 한 다음에 A 플러스 B로 변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한 거거든. 뒤에다가 이제 다시 남아있는 부분 써볼게요. C의 3승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써볼게. 그럼 항이 이제 몇 개가 되냐면은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개 항이 되는데 그럼 항과 항 사이의 공통인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여기 3승값 하나가 보이죠? 여기 3승값 하나 보이죠? 그죠? 그 항을 두 개를 짝을 지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식이 A 더하기 B의 3승 그 다음 얘를 짝을 지으세요. 이렇게 짝을 짓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뒷부분은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앞에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뒷부분은 플러스가 남겠지?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의 문자 A로 정도로 보면 이건 A 3승 더하기 C의 3승 되는 거거든? 자, 봐봐.
A 삼승 더하기 C의 삼승을 인수분해 할게요. 그죠? 네, 이것도 곱셈 변형이긴 한데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요. A 더하기 C 한 다음에 얼마냐면은 A 자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AC에 그 다음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A 자리를 다시 뭘로 메꿀 거냐면은 얘로 메꿀 거예요. 자 A 값이 뭐였는데요? A 플러스 B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다시 환원해 볼게.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한 다음에 C가 곱해지는 상태의 제일 마지막에 C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됐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중괄호 A 더하기 B 그 다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C 그 다음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공식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밑줄 그어줄게.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쓰면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거기 뒤에를 다시 마이너스 3AB 가로 그러면 여기는 그냥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자, 그러고 봤더니 항이 이제 처음에 4개였는데 항이 몇 개로 바뀌냐면 항이 2개로 바뀌었단 말이야. 됐지? 그 항과 항 사이에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이 공통인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묶어서 이제 정리해 봤다는 얘기인 거지. 자, 위로 올려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묶어봤더니 앞부분이 얘야.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 B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C의 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AB 있죠? 그죠?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AC가 있고요. 플러스 2A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C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AB 가로 A 플러스 B였어. C였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공통인수로 묶자고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 묶이면서 이제 나머지 찌꺼기 얘랑 더해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AB가 되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자, 여기를 뭐라고 쓰자고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C가 나오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CA가 되겠죠. 자, 우리가 문자를 쓸 때 보통 AC로 써도 되고 CA로 써도 되는데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니 순환형이라 그래가지고 A 다음에 B 나오면 C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A를 쓰는 방법이 수식적으로 이제 표기할 때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순서는 그냥 A, C로 안 쓰고 CA로 써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유도가 되죠. 그죠?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학교에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은 공식을 쓰지 않고 바로 어떻게? 곱셈 변형을 사용해서 푸는데 핵심은 요거야. 어느 정도 식을 변형해서 보면은 항이 3제곱짜리가 있거든요. 그 3제곱짜리를 짝을 지어서 나머지 항들을 묶어주면 결국엔 나중에 공통인수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인 거야. 알겠죠? 풀이 과정에다 밑줄 그으세요.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세요. 필기하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자, 밑줄 그어놓고요. 저기 서진이는 괜찮으면 교실 그렇게 안 추우니까 잠바 하나 벗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졸리니까. 자, 정리됐으면은 너희들은 그럼 이와 같은 방법 선생님이 칠판에서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요 새끼 문제 2번 있죠? 새끼 문제 2번을 풀면 이와 같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해서 인수분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얘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봐.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A 3승이죠. 얘가 B의 3승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C의 3승 꼴이 돼야 되지. 그럼 C의 3승에서 그럼 C는 뭐니? 마이너스 1이지. 이해갔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메꿔서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 자, 루트 시작.
방금 선생님이 1번 공식, 그지? 유도하는 건데, 대신 곱셈공식 변형해서 얘를 유도한다 그랬지? 그럼 얘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어볼 거야. 자, 1번에서 나왔던 방법을 사용해서 2번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일단은 여기 세제곱 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눈에 보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항을. 그죠?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은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처음에 어떻게 나오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렇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a 제곱하면 x의 제곱이고 b 제곱하면 y 제곱이고 c 제곱하면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xy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yz니까 마이너스 yz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zx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식이 지금 세제곱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식변형하자고요. 변형해봤더니 자, 이렇게 나와요. x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3xy 한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식변형이라고요. 여기가 식변형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 3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쓸게요.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3xy 되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쓸게요. 이제 이렇게 썼지. 자, 그러면 이제 항이 3개, 3승짜리가 3개였는데 3승짜리가 이제 2개로 준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를 3승꼴로 써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3승짜리 2개를 항을 묶고 나머지 아닌 것을 짝을 지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묶이죠. 어서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항을 2개를 묶어봤더니 마이너스 3xy로 묶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남냐면 x 플러스 y가 남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는다고요. 됐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요게 뭔가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그치?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려볼게요. 옆으로 갈게요. x 더하기 y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은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a 빼기 b 그러면은 x 더하기 y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건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a, b란 말이야. a, b면은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b가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b의 제곱 되죠. 이렇게 나오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a 3승 빼기 b의 3승은 a 빼기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해됐어? 서진이 이해됐어? 그러면은 요 자리를 다시 얘를 메꿀게요. 그럼 앞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고 뒤에는 전개해서 쓸까요? 그러면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그 다음 2xy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y 더하기 1인 거죠. 자, 뒷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3xy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자, 항이 그럼 두 개죠 이제. 그 중에서 공통인수가 누구야? 얘가 공통인수라고요. 그럼 여기 공통인수를 묶어본 거죠. x 플러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공통인수 이렇게 묶어봤더니 얘랑 얘랑 묶여요. 그 중에서 x의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만난 마이너스 xy가 되는 거야. 그럼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만 남죠. 그죠? 그럼 여기는 소괄호로 바꿀게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유도하려고 했던 결과물이고 같은지 확인해 볼게. 자, 앞에가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나왔지? y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왔지? 그 다음 마이너스 xy 나왔죠? 그 다음 플러스 y 나왔죠? 플러스 x 나왔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야. 지난번에 지은아 선생님이 2-12번에 1, 2번 그냥 하지 말라 그랬죠? 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근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를 한번 연습시켜 본 거예요. 알겠지? 자, 선생님 동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봐봐. 알겠지? 자, 연습 문제 2-3번 인수분해 파트 연습 문제 2-3번이요. 그죠? 자, 문제 써볼게요. 0이 아닌 세실수 0이 아닌 세실수 A, B, C 값이 존재하는데 주어진 식이 현재 보니까 X가 나 8차식이야. 근데 A가 0인지 0이 아니라 그랬구나. 당연히 그러면 얘는 8차식이지. 자, 이렇게 간다고요. 자, 일단은 얘를 뭘로 나눴다 그러냐면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식을 어떻게 해요? 검산식을 먼저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몫이 혹시 여기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여기다 몫을 써줘야 돼. 그럼 qx 일단 나와 있으니까 qx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명히 뒷부분 나머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도 나왔어요. all x예요. 이게 나머지예요. 됐죠? 자, 하나만 볼게. 일단은 8차당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니? 2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6차식이겠지. 그죠? 근데 나머지는 얼x라고 그냥 표현했거든? 이 나머지는 몇 차 미만은 몇 차 이하는 다 나오니? 그렇지. 나눈 식이 2차식이면 얘는 1차 이하는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0차식이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면 1차 당식이 나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유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QX하고 요 RX를 구해가지고 뭐를 구해봐라? 그 X자리에 한번 0을 대입해봐라. 그 값이 뭐가 되겠느냐? 그 다음 여기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그 값이 뭐가 되겠냐? 그걸 알아보란 얘기지. 우리는 아직 나머지 정리 4단원 내용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생각해 볼게. 자, 이 전체를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직접 나누란 뜻이 아니고요. 식을 변형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엄연히 공식 중에 중요한 걸 뭘 배웠냐면 합차공식이라는 걸 배웠지? 합차공식은 전부 다 주어진 항의 제곱수에서 항의 제곱수를 빼는 건데 그 제곱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짝수승이죠? 그러면은 여기 문자 A가 들어간 요 항과 여기 A가 들어가 있는 항 두 개를 짝을 짓죠. 그러면은 A로 나중에 묶이게 되면 X의 8승 빼기 1 되지. 그러면은 합차공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 B 들어간 것과 여기 B 들어간 걸 짝을 지으면 마찬가지 B로 묶었을 때 X의 4승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또 합차공식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묶게 되면 같은 원리죠. 자, 봐봐. 묶어볼게요. 여기를 A로 묶으면 이런 식이 한번 나와.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묶으면 이런 식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C로 묶게 되면 이런 식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걔를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면 여기 나눠 떨어지죠? 이해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눠 떨어지지. 왜? 이 안에 얘 인수 있지. 얘가 약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하다 보면은 서진아 이 안에 얘가 있죠. 그럼 나눠 떨어지죠. 얘도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뭘까? 0이지, 그러니까. 얘는 안 봐도 0이지. 얘는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all1도 0이고 all2도 0이고 all0도 0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이지. 근데 이제 얘는 몫을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x의 8승 마이너스 1은 자, 일단 인수분해했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최종적으로 얘도 또 인수분해가 되지만 얘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하지 않죠. 왜? 이 식을 뭘로 나누는 걸 보여주려고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꼴을 보여주려면 굳이 끝까지 할 필요 없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1도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말 그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를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죠. 묶어서 표현하면 여기가 몫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묶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긴 뭐가 남을까? 요게 남겠지? 그럼 여기 쓰는 거야. 그래서 x의 4승 더하기 1 x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써보는 거예요. 아, 여기 A, 선생님 미안. A 안 썼다. 이거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여기는 분명 b 하나 남으면서 얘가 남는다고요. 그죠? 그럼 식이 b 가로 x의 제곱 더하기 1 나오면서 이렇게 묶이겠지. 그럼 제일 마지막은 지윤아 뭐만 남죠? 이제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c만 남겠지. 더 이상 이제 묶일 게 없지. 그럼 여기 0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는 무조건 여기라는 뜻은 얘야. 그럼 얘가 바로 qx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됐어요? 네, 요게 rx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q0를 구해보라는 얘기는 여기에 주어진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니까 a가로, 자 여기 0 대입하면 1이죠? 여기 0 대입하면 1이죠? 자, 여기 0 대입하면 b 가로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c죠. 그러니까 q0는 무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과 같다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r0는 어차피 얘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니까 얘는 0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0인 거죠. 이 뜻이에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답이. 지금 우리가 풀이해본 방법은 나중에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면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는 여기를 몇 차식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푸냐면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까지 가능하니까 그때는 여기를 나머지 px 더하기 q 정도로 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그건 나머지 정리 가서 배울게요. 자, 식 정리. 연습 문제 2-6번이야. 식이 복잡하게 보이면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잡하게 보이면. 자, 선생님은 어디를 치환할 거냐면 19라는 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19를 A라고 치환할게요. 19를 A 정도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면은 이걸 설마 계산한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식이 A의 세제곱 더하기 6A제곱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12A가 나오죠? 더하기 8이 나오죠? A가 몇 차식이 되냐면 3차식이 된단 말이야. 됐죠? 매워? 그죠? 그럼 얘를 혹시 인수분해 해볼 수 있나? 자, 인수분해 지난번에 살짝 조립제법 이용해서 하는 거 알려줬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가 분명히 인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1, 2, 4, 8 중에 하나 넣어볼게요. 이 안에서만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배우고 나서 뒷부분에 인수분해 파트 뒤에 가면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3차식 이상 고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있지 않죠? 오늘 그거 연습한다. 선생님이 오늘은 조립제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해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1 정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볼까요? 0 됩니까?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1 넣어서 안 되면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2 넣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봐.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럼 공식이 없어. 직접 노가다라.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자, 마이너스 8 여기는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더하기 8 그럼 값이 0이 되는 거네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봐봐. 얘는 무슨 인수를 갖고 있냐면은 반드시 가로식 중에 무슨 가로식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A 플러스 2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잖아. 그럼 여기도 무조건 0이지. 그러면은 뒷부분이 몫이 되는 거죠. 이 전체를 얘로 나누게 되면 1차식으로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이 얘가 나오는 거고 뒤에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나눠 떨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조리제법의 인수정리 방법이야.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조리제법 할 거란 말이야. 1, 6, 12, 8. 자, 뭘 가지고요? 얘로 나눠서 0 됐으니까 나머지는 아무튼 얘는 A가 마이너스 2, 1대죠. 그럼 1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 0. 그러니까 0이죠, 나머지가.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는 거죠? 1A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4A인 거죠. 몫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이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A 플러스 2의 몇 승이 나오는 거야? 3승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 자리에 이제 다시 환원해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9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21의 세제곱인데 2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럼 소인수분해해서 얘는 3 곱하기 7의 전체 세제곱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되면서요.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 해놓고 지수에다 얼마 더하자? 그렇지. 1 더해서 곱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서요. 곱하면 되는 거니까 16개가 정답인 거야. 됐니? 혹시 이런 방법으로 안 한 사람은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니? 잘했네. 민준아 지금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온 거죠? 지금 이제 연습 문제 풀고 있었어요. 자, A 빼기 B의 값이 얼마냐면 5예요. B 빼기 C의 값이 4랍니다. 그죠? 자, 주어진 이 식을 우리는 변형할 수 있어요. 뺄셈이 나오도록 변형할 수 있죠.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우리 충분히 많이 외워놨죠? 이게 곱셈 공식 몇 번에 나와 있죠? 11번에 나와 있었죠? 11번에 선생님 붙여준 식에 2분의 1 증가로로 변형할 수 있어. 자, 얘는 그러면은 식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 되고 B 빼기 C의 완전 제곱식 되고요. C 빼기 A의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이 된단 말이야.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변형이에요. 인수분해는 전부 다 곱하기 돼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요. 요 자리에 5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자리에 4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요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분명히 충분히 연립할 수 있죠. 자, 여기가 1식이고 여기가 2식이에요. 1식에서 2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나? 더하면 되나요? 더하면 2도 할 수 있죠? 두 식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B하고 마이너스 B는 소거되고 A 빼기 C의 값이 얼마니까? 9니까. 그러면은 C 빼기 A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한 거죠?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9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식이 2분의 1 가로 25 더하기 16에 더하기 81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거 97이고요. 그러면은 122 나오나요? 그죠? 그러면 6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문제요. 8번 가보자. 8번 경시대용이다. 경시대용. 경시대회. 중학교 3학년에 실제로 좀 문제 어렵게 되면 이 문제 나왔었어요. 자, 8번 연속해서 갈게요. 8번은 근데 문제를 풀 때 너네가 급하게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일단 어떻게 풀지 잠깐만 한 10초만이라도 고민을 해봐.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이 합으로 나왔죠? 얘 합으로 나왔지. 그 다음 관계식 또 있지. 자, 문제에서 AC 더하기 BD의 합이 얼마야? 1이라고 나왔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 AD-BC의 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지지고 복구할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볼 거야. 그런데 주어진 관계식은 뭔가 제곱의 합의 형태가 있지. 제곱. 그런데 여기 A, C, B, D는 문자는 다 들어간 데는 뺄셈으로 돼 있지. 그러면은 이 값을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관계식은 뭔가 문자들이 제곱돼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제곱해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 a제곱 da제곱 나오지? b제곱 c제곱 나오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cd? 마이너스 2abcd? 그럼 여긴 플러스 2abcd 나오지? 제곱하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을 여기 x 있죠? 여기를 1식 여기를 2식으로 해서요. 두 식을 제곱해서 합하자고요. 그죠? 1식을 제곱해보고 그 다음에 그 2식 주어진 2식을 제곱해서 더해보면 얘는 AD-BC의 제곱 그럼 여기는 AC 더하기 BD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가운데가 없어지죠. 그죠? 그것만 풀게요. 그럼 얘는 A제곱 곱하기 D의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C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보면 A제곱 C의 제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의 제곱 D의 제곱 그 다음 가운데가 플러스 2ABCD가 되죠. 그래요? 뭐가 편한 거야? 뒷부분이 속으로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엄연히 인수분해 풀고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뭔가 유도하려고 했던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식을 여기를 A제곱으로 묶어보면 C제곱, D제곱 남단 말이야.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으로 묶게 되면 C의 제곱 더하기 D제곱이 나오면서 마저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죠? 그럼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조립식 작품 만드는 거야. 자, 공통인수 C의 제곱, D의 제곱 묶어봤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얼마? 1 곱하기 1인 거죠? 그럼 얘가 1이야.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그럼 얘는 X의 제곱이었고요. 얘는 1제곱이었으니까 이 값이 얘가 된 거지. 그럼 결국에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됐기 때문에 X의 제곱은 0이 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그래서 0이었다는 뜻인 거죠. 뭐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 근데 내 느낌에. 자, 포스트잇 이용해서 붙여놓든가 해. 노트에다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노트 비어있는 너희 숙제했던 공간에 색깔 펜으로 써놓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오답 노트로 해오는 게 숙제야. 알겠죠? 예.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은 노트에다가 색깔 펜으로 해놓고요. 나중에 오답 노트를 다시 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도 문제 참 좋은 것 같아. 자, 이 앞쪽은 지울게요. 자, 9번 보자. 봤더니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걸 구해보라는데 우리는 이거 식변형 알고 있거든? 자,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일단 식부터 쓸게요. 얘는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앞에 불러보세요. 뭐 나오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는 X의 제곱, Y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예, 마이너스 ZX 이렇게 나와요.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에는 된 것 같아요. 이 값은 3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 관계식이 왜 나왔을까? 를 잘 봐. 뭔가 얘를 변형해서 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 자, 보자. 요 밑줄친 부분은 잘 들어. 요 밑줄친 부분은 이렇게도 변형이 돼요. 2분의 1 증가로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풀려요, 지금 문제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지. 우리 많이 해본 거잖아, 변형할 때. 얘는 전체 뭐의 제곱에서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서 변형한다 생각해봐. 그럼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다 나오는데 가운데가 두 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 이 값을 몇 번 빼면 될까? 3번 빼면 되는 거지. 이 값을 3번 빼주면 되죠. 이해돼요? 전개하면 2xy 나오잖아. 그럼 얘랑 만나면 얘가 되잖아. 그 다음에 가운데가 2yz니까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yz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해 준 거야.
그럼 요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식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중괄호 쓸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 그치?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충분히 이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 플러스 3xyz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대입했어요.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자,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밑줄 봐요. 여기가 여기가 얼마냐면은 xyz예요. 다른 문자로 바꿀게요. 여기가 xyz예요. 그 다음 뒤에는 어차피 변형할 거 없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그랬더니 전개해서 없어지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3의 3승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3xyz. 그럼 제일 마지막은 어차피 더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죠? 얘는 중요하지 않죠, 값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7이라는 얘기죠. 서진이 이해됐죠? 뭐 10번은 그냥 여기 옆에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디에도 곱셈공식 제일 마지막에도 써놨지.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써놨지. 근데 그거를 식으로 유도해줘야지. 자, 세변의 길이가 a, b, c가 나왔고요. 자, a 3승 더하기 b의 3승, c의 3승, 이 값이 3a, bc랑 같을 때, 그러면 이걸 2항에서 그냥 인수분해로 갈까? 자, a 3승 더하기 b의 3승, c의 3승에서 3a, c 빼면 0이잖아요. 0으로 만들어 놓고 할게요. 그럼 인수분해 되잖아. 아까 풀었던 것처럼.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a제곱, b제곱, c제곱, 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세변의 길이의 합은 절대로 0이 아니죠. 삼각형의 세변이니까 절대로 얘는 0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곱해서 0이니까. 그럼 얘가 0이야. 그치? 그럼 요거는 식변형이 얘처럼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이 2분의 1 증가로 a 빼기 b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c 빼기 a 제곱. 그럼 실수의 변의 길이의 제곱, 차의 제곱인데, 그럼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야.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지, 값이. 음수가 못 나오죠, 제곱은. 제곱의 합이 0이려면 동시에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하나라도 양수가 나오면 안 되죠.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니까. 그럼 전체가 뭐 나와야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동시에. 그치? 그러면 얘가 0이려면 A는 B랑 값이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는 C랑 값이 같아야 되고, 얘는 0이려면 C는 A랑 같죠. 그럼 결국에 A, B, C가 전부 다 같은 정삼각형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정삼각형. 이 문제가 만약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게끔 나와, 문제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면 틀리다. 만약에 변의 길이 두 개가 같으면 어디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써줘야 돼. A변과 B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B변과 C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써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유도될 때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식으로 만약에 식이 유도가 됐어. 잘 들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라고 답 쓰면 틀려요. 어디가 직각이에요?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써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 쓰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니? 여기를 뭘로 써도 되니? C가 빗변인, 알겠지?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 앞부분 지울게. 자, 너네들 문제를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정답률이
10%야. 정답률이 10%인 문제가 있어.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 눈에는. 자, 좋은 문제니까 잘 봐봐. 자,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a-b 곱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 값이 0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은 a, b, c가 변의 길이래요. a, b, c가 세 변의 길이야. 삼각형에.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의 모양이 나올까?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죠? 근데 이등변 아니에요?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가? 민준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지은아, 자, 얘를 곱해보세요. 곱해서 0이 나오면 두 개가 동시에 0이니?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거지.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어도 되죠.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죠. 그거를 포괄하는 용어가 뭐야? 접속사가. 또는이야, 그리고야? 또는이죠. 자, 그럼 a 빼기 b의 값이 0 이거나죠. 그 다음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인 결과인데,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a, b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죠? 어디가 b변이죠? c가 b변인 직각삼각형 나오겠죠. 근데 가운데가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이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립할 수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답이 몇 종류야? 답이 두 종류이죠. A변과 B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요? 그런데 또는 어디가 B변인? 아니면 각 어디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직각 이등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꼭 책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하나는 뭐냐면 1분인데 혹시 심심한 사람들 책에다 적고 이 문제 풀어봐. 자, 2번이 뭐냐면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3이에요. a, b, c는 실수값이에요. 되니? 자,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3이에요. 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얼마입니까? 아주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죠. 두 번째는 그러면 a의 값이 얼마고 b의 값이 얼마고 c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 요거 때문에 문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쉽죠? 자,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다 보여줄게요. 알겠죠? 이거는 A, B, C의 값이 각각 얼마가 나올까요? 그거야. 자, 쳤다 합시다. 자, 이건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뿔마 3.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여기서 눈에 많이 본 거지? 그럼 이 값이 0이면, 그치? 변형해서 2분의 1 증가로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 있고, 그럼 제곱의 합이 0이려면 각각 0이기 때문에, 그럼 A는 B랑 C랑 전부 다 값이 같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A, B, C가 같은 거니까 어차피 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A의 값도 B의 값도 C의 값도 같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 쓰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얘는 3A가 되는 거니까, 뿔마 3. 그럼 A가 뿔마 1, B도 뿔마 1, C도 뿔마 1. 됐죠? 대신에 복부 동순이어야 돼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한 수가 3이기 때문에 혹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복부호 동순이 돼야죠. 복부호 동순이 뭔지 알죠?
겹쳐진 부호가 동순 같은 순서를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위에 있는 값이면 B도 위에 있는 값이어야 돼. C도 위에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 A가 밑에 있는 값이면 B도 밑에 있는 값, C도 밑에 있는 값이어야 돼. 뭔지 알겠죠? 예,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필기하실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3단원 항등식 미정계수인데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 단원은 4단원에 있는 나머지 정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야. 알겠죠? 연결되는 고리예요.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의 실수 단원은 교과 과정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석에 있는 내용은 다 빠짐없이 할 거야. 자, 보자. 제목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라고 그랬고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미정계수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란 뜻이야. 항, 등, 식과 미, 정, 계수라고 했죠. 그쵸? 먼저 이 개념부터 배울게요. 그럼 항등식이 일단 뭐니? 등식이죠? 등호를 사용해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럼 먼저 구분을 할 거는 등식의 종류예요. 등식의 종류인데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해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한답니다. 알겠죠? 그럼 엄연히 두 개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른 차이점은 뭘까? 근의 개수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방금 근이라고 했어요. 차이점이 근의 개수에서 나와요. 근은 다른 말로 해라고 부르죠. 해. 그지? 전부 다 이게 한자어야. 근, 뿌리근, 해, 풀 해자, 해석한다 할 때 해. 알겠죠? 자,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근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 최고 차수만큼 존재하는 거야. 근의 개수가 주어진 최고 차수만큼 최고 차수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1차 방정식이면은 1개, 2차 방정식이면은 2개, 3차 방정식이면은 3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은 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분하니? 차수에 관계없죠. 차수에 관계가 없어요. 차수 관계없이 모든 실수예요. 자, 좀 어떻게 좀 근접한 용어로 설명하자면은 근이 무수히 많죠. 근이 무수히 많은 거죠. 셀 수 없는 거죠. 근이 무수히 많다. 알겠죠? 근데 근이 무수히 많다란 말과 모든 실수란 말은 다른 거야. 알겠니? 봐봐. 어떤 범위가 있는데 x의 값이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실수야. 근이 무수히 많지. 하지만 모든 실수는 아니지. 알겠죠?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 이건 개수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수학 용어로 어떻게 앞으로 얘기할 거냐면은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근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부정.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알죠? 부정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에 반해서 근을 취하려고 하는데 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애 같은 경우는. 근이 없는 경우는 등식이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줄여서 불능 이렇게 불러요. 불능. 예.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정석 위에다가 포스트잇 정도 해가지고 적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알겠는 건 넘어가시고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방정식과 항등식은. 자, 아셨죠?
자, 가볼까요? 자,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면은 어떤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풀이를 한번 해보자. 자, x에 관한 등식이에요. 그럼 문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x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x는 값이 b래요. x에 관한 등식 이거를 풀어보래요. 이거를 풀어봐라.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예요. 정석에도 있고요. 정석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대략 배점이 높아요. 5점, 6점 정도 돼요. 간단하게 보이는데. 됐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문자 x에 관한 몇 차 등식이죠? 1차 등식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건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인가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인가? 다시 한 번만 긴밀하게 생각해봐. 주의 깊게 생각해봐. 이걸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 얘기할 수 있나? 너 1학년 때 배웠잖아. 이게 1차 방정식이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a가 0이 아니어야지. 근데 문제상에 a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풀어보라고 하면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구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참고로 너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2차 방정식에서 이거 배웠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2차 다항식이에요? 아니죠. 모르죠. 모르는 거죠. 왜? a가 0인지 0이 아닌지 구분해야죠. 이게 고등부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잘 못해. 왜 초반에 공부를 주의 깊게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2차 다항식인지 몰라요. 왜? a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비로소 x에 관한 몇 차 다항식이야? 다항식. 몇 차 다항식이니 그러면? 2차 다항식이지. 자, 그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이제 비로소 0이야. 그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니? 모르죠. a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a가 0이 아니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죠. 자, x에 관한 몇 차 함수니? 모르죠. a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죠. 됐나요? 자, 지금 이거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구분해야죠. 풀 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a가 0이 아니면 비로소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a가 0이면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럼 해가 무슨 종류가 나오냐면은 특수한 해가 나오는 거예요. 해 종류가 특수하게 나온다고요. 해 종류가 특수한 해가 나온다고요.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그 종류는 뭐냐면은 부정 또는 불능이에요. 부정. 정할 수 없이 많아요.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다. 불능. 등식이 불가능해요. 불능. 이게 맞나요? 능자가? 예. 불능. 불가능하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자, 이제 풀이해 볼게요. 그러면은 식이 a 곱하기 x가 b가 됐네, 준영아. 그러면은 요 x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만 이 등식이 참이에요? a가 0이 아니래. 그럼 여기에 뭐만 대입하면 참이에요? a분의 b만 대입하면 참인 거죠. 그럼 좌우변을 똑같이 0이 아닌 a로 나눠봤더니 좌변이 1x가 되는 거고 우변이 a분의 b가 있기 때문에 요게 해죠. 그래서 해가 몇 개만 나오냐면은 한 개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구분하여.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요번엔 그럼 A가 0이야. A 곱하기 B에서 A는 0이에요. 근데 A가 0인데 B도 0이야. 그러면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어떠니? 등식은? 항상 성립이지. 그럼 근이 모든 실수가 다 되지. 그게 항등식이지. 부정의 해가 나오지. 그게 항등식이죠. 근데 A는 0이야. 여기가 1이야.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0 곱하기 X가 1이야. 그럼 등식이 참일 수가 없죠. 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 X값은 존재할 수 없죠. 해가 없는 거죠. 그게 불능이죠.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라고 했던 가정하에서 분명히 B의 값도 0인지 0이 아닌지 구분해야지 해가 풀리죠. 진이됨. 예. 나눠볼게요.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야. 두 번째, B가 0이 아니야. 구분해야죠. 그럼 얘는 분명히 준식이 이렇게 나와요. 0 곱하기 X. 반드시 0이라고 쓰면 안 돼. 0 곱하기 X라고 써야 돼. 0 곱하기 X는 몇이요? 0이에요. 됐나? 그럼 준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가 됐어요. 0이 아닌 수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이 될 수 있는 미지수 값이 근의 정의야. 되니? 그러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모든 실수가 다 돼요. 모든 실수가 더 정확한 말이죠. 그럼 부정이죠. 해 종류가 정할 수 없죠. 너무 많아서. 자, 얘는 해가 없죠. 등식이 참일 수 없는 거죠. 그런 해를 뭐라 부릅니까? 불능이라 불러요. 그런 상태를. 알겠죠? 자, 필기 꼭 하세요, 이거. 고등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라 그러면 이 식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에. 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인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다는 얘기는 1 넣어도 참이죠, 2 넣어도 참이죠, 3 넣어도 참이죠,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참이죠. 해가 그럼 무수히 많은 거죠. 방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죠.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항등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전부 다 뭐야? 0이에요. 그러면 이 등식은 어떻게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서진아 바르게 앉아야 돼. 0 곱하기 x의 제곱, 0 곱하기 x, 그 다음에 상수도 0. 이게 바로 항등식이야. 그래야지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개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지? 근데 우린 조건에 의하면 이 개수들을 정할 수 있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알 수 있죠.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개수를 풀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정개수법이에요. 됐나요? 예.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 개념이 끝났는데 이것만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그럼 읽을 때 어떤 건 방정식이고 어떤 건 항등식이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알려줄게요. 항등식의 구분은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항등식의 용어죠. 용어. 문제를 읽을 때
첫 번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든 실수 무엇에 대하여 성립했다는 말이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이 다음 페이지 정석 밑에 보면 아마 나올걸요? 50페이지나 어디야? 말이 어디 나왔니? 여긴 따로 뭐 용어 설명이 안 돼 있네요. 됐어요. 이거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자, 아니면은 이렇게도 나와요, 여러분들. 임의의 실수 무엇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임의란 말은 랜덤하게란 뜻이야. 자기 마음대로 랜덤하게. 무슨 말이야? 무작위로 대입하여도 성립한다. 그럼 같은 용어죠. 모든 실수란 말과 같은 용어가 되는 거지. 세 번째,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래도 같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야. 자,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건 자주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너희들 이제 수학과 들어가면은 명제단원에 어떤의 개념과 모든의 개념을 배워. 모든은 all, 어떤은 some이야, some, 일부분이야. 자, 어떤, 무엇에 대해서 성립은 some이야, some, 일부분이야. 대해서 성립하는 건 some이라고. 일부분이라고, 일부분. 근데 얘는 모든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해서 도란 말이 들어가야 돼. 알겠니? 그럼 모든의 의미야.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떤 뭐뭇에 대해서 성립한 거는 일부분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 근데 어떤 뭐뭇에 대해서 도 성립하면은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볼게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뭐뭐의 K의 값에 관계없이. 수학 문제에 K에 관계없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K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나와. 전부 다 그러면 항등식이야. 그럼 풀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해법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좌쪽, 우변 쪽 식을 다 정리해. 그래서 얘처럼 풀어. 좌우변을 식을 정리를 다 해. 알겠니? 그럼 우변에 있던 값을 다 넘겨. 알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K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뭐가 돼야 돼? K로 묶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K로. 그 앞에 개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면서 남는 값도 뭐야? 0이야. 이렇게 돼야 돼, 해법이. 그 문자에 관련돼서만 묶어야 돼요. K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상수항이에요. 알겠나? 이거 카메라 찍히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미정계수법이라고 해 있는데 이건 그냥 몰라도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한자가 괜히 어렵게 나온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약간 무식한 방법이 그냥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개수 비교법. 좌변, 우변식을 다 정리해서 차수가 같은 쪽을 다 비교하는 거야, 개수를. 자, 무슨 방법이요? 여기가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요. 자, 쉽게 하자. 좌변이 AX 더하기 B가 됐고요. 우변이 CX 더하기 D가 됐죠? 근데 항등식이래요. 그러면은 A는 무조건 누구랑 같아야 돼? C랑 같고요. 그럼 A는 C랑 같고 B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D랑 같으면 무조건 항등식이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0 곱하기 X가 0 되잖아요. 그죠? 자,
미정 계수법 중에 이제 약간 고차원적인 방법이 바로 4단원 내용과 연계되는 나머지 정리해서 아주 긴밀하게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야. 숫자를 적당하게 대입해 보는 거야. 되니?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대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A가로 X-를 더하기 B가로 X-1이 값이 0인데 되니? 이 값이 만약에 저기 제곱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자, 제일 마지막에 C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항등식이래요. 그럼 C는 얼마예요? 0이죠. 왜죠? X자리에 1 대입하면 0이죠. 무조건. X자리에 여기는 100을 대입해도 참이에요. 1000을 대입해도 참이에요. 0을 대입해도 참이에요. 1 대입해도 참이에요. 근데 1을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 가로식이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죠. 0이죠. 여긴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럼 이렇게 남죠? 그럼 C는 어차피 0이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 대입법이에요. C의 값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 3-1번 읽어보니까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고 나왔어요. 1번은 아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x가 항등식이 나왔어요. 방정식이 아니에요. 밑줄 그어놓고요. 쉽게 갈게요. 자, 1번에 1번. A, B, C, D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미정개수법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어떨 때는 개수를 비교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어떤 적당한 상수를 대입해서 풀 때가 있지. 자, 이 값을 이제 등식화해 볼게요. 자, 2번은 뭐냐면 좀 다르죠. 가로식이 뭔가 반복이야. 자, 이 등식이 뭐가 되냐면은 x의 b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가 돼서 항등식이에요. 자, 위에는 그럼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했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했어요. 성립했다는 얘기야. 그럼 항등식인 거예요.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된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써요. 모든 실수 x라는 말은 기호 이거랑 똑같은 거야. or a를 거꾸로 쓰면 모든 실수 x란 뜻이야. 알겠죠? 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볼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미정계수죠. a 아니면 b, 그 다음 c, d를 구해야 돼요. a, b, c, d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라 했어요.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때에 따라 적절하게 어떤 방법을 쓸지 너네가 판단하는데 고차원적인 방법은 수치 대입이야. 자, 봐봐. 여기다가 얘들아 1 대입해도 등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다 2 대입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식 몇 개만 나오면 돼요? 대입하는 거 몇 개만 하면 돼요? A, B, C, D 4개니까 4개만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최고차가 C, X의 3승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A는 어차피 C랑 같다는 얘기지.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수치 대입을 해도 되고 개수 비교를 해도 돼. 근데 이왕이면 좀 편한 방법을 하라고요. 4개를 연립해서 푸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전개하는 게 낫죠. 전개도 비교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개수 비교도 쓸게요. 자, 합니다. 필기할 필요 없어요. 풀이 밑에 다 나와요. 밑줄만 그으면 돼요. 자, 얘는 전개했더니 c 곱하기 x의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 2창을 정리해볼게요. 2창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t. 2창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야. 이런 거 너네 잘하지. 1창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하면 전개하면 돼요. 그 다음 1창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네요. 2창이죠. 여기 2창. 똑같네요. 그죠?
1차항도 똑같죠? 이렇게 하면 1차항 플러스, D였군요. 플러스 D.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 그죠? 여기가 1차항인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상수항 D예요. 그러면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정리가 되죠. 그럼 계수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A는 C랑 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B는 얘랑 같아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1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D 마이너스 C가 1이어야 되는 거고 D가 3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그럼 차근차근 다 나와요. D에다가 3 대입하면 C는 2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2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나왔죠? AC가 같다 했나요?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D, 그 다음 마이너스 E. B는 그럼 D 플러스 E. 그죠? 예. 근데 D는 나왔었고요. 아까 또. 그죠? D를 맞춰 대입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럼 B는 나왔네요. B는 5.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A는 C랑 같다 그랬으니까 A도 어차피 그러면 2가 된 거죠. 그죠? 그럼 A 나왔고요. 그 다음 B 나왔고요. C 나왔고, 그 다음 D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계수 비교법이야. 뒤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문제. 고등학교 문제 이런 거 안 나와요. 무식하기 때문에. 알겠죠? 좀 더 이제 참신하게 내는 거지, 이제.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써볼까요? 자, 문제는 얘는 답을 2개 쓰는 거야. 미정계수의 값과 다항식 fx식 2개 쓰는 거야. 얘는 a, b도 구해야 되고요. a, b의 값이 얼마인지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도 구하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2개 다 구하는 거야. 자, 일단은 볼게.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주어진 게 x에 관한 4차식 형태야. 근데 여기는 일단 2개를 전개해보면 3차식이야. 맞아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이죠. 그건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1차식인 정도는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일반형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싶은데 문자가 섞이지? 봐봐. 그럼 fx를 px 더하기 q 정도로 일반화시킬 수 있지? 근데 얘는 1차식이니까 절대로 뭐는 아니야. p는 0이 절대로 아니 이런 조건이지. 그럼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지. 그게 계수비교법이지. 그러면 봐봐. 문자가 p도 나오지, q도 나오지, a도 나오지, b도 나오지 전개해서 풀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방법보단 좀 더 참신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계수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이 훨씬 참신하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어차피 A, B 아니야. 2개야, 2개. 이걸 풀고 나면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가 fx를 알 수 있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은 A, B니까 뭔가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값이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3 대입해도 되죠? 100 대입해도 되죠? 1000 대입해도 되는 거죠? 어떤 수를 대입해도 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대입했어.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지?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지? 여기다 2 대입하면 F2죠? 근데 F2 값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풀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3이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 가로식의 값이 요 값에 관계없이 0 되도록 해주면 되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든 얘가 무조건 0이 돼버리면 얘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x자리에 1 대입해보는 거야. 가로식이 0 되는 x를 대입해보면 이 값은 관계없죠. 자, 대입할 때 잘 들어봐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도 엄연히 대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F1이 얼마인지 중요합니까? 0이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구해서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가로식이 0이 되게끔 준영을 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정도 대입하면 될까? 루트 3 정도 대입하면 되죠. 아니면 X제곱에다가 3 대입해도 되죠. 왜냐면 여기가 짝수차니까. 여기가 짝수차니까 어차피 X제곱자리에다 3 대입해도 되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정석이 나온 대로 해줄게요. 그럼 x에다가 루트 3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되는 x를 찾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자, 대입해볼게.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그러면은 3 빼기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f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3 대입하면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대입하면은 3a가 되는 거고, 그럼 b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요하지 않죠? 이미 여기가 0 돼버리니까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정석이에요. 그럼 여기가 반드시 뭐가 되니까? 0 되니까 다시 풀면 되죠. 그래서 3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이걸 이 식으로 보고 두 개를 연립하면 충분히 ab가 풀리죠. 그 식을 다시 인수분해서 자리 비교하면 f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연립해 볼게요. 자, 1식에서 어떻게 2식을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a가 8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온 거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면 b는 3이죠. 다 계산돼요. 자, 그럼 대입해서 한번 인수분해 볼게요. 그럼 식이 x의 4제곱 더하기, 요번에 여러분들 숙제한 부분 나왔죠, 이거. 보기차식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a 정도로 바꿔가지고요. a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그죠? 그럼 한 번은 a 마이너스 3, 한 번은 a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를 다시 x제곱으로 바꿔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의 제곱,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부터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쓰고 두 번째 걸 쓸게요. 그죠? 예.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나왔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나왔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x는 결국 뭐여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x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럼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니?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x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fx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지. 그러니까 fx는 우리는 x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하나만 그러면 문제 해볼게요.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3단원 1년 번호를 다 매기세요. 1년. 그 연속되는 번호. 그러면은 너희들 숙제 요번에 2단원 연습문제까지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칸부터 이제 기 3-1, 그 다음에 유 3-1, 그 다음 유 3-2 이런 식으로 칸을 메꾸라고요. 먼저 지금 노트에다가 칸을 먼저 채우라고요. 기 3-1, 그 다음 칸에 유 3-1, 그 다음 유 3-2, 그 다음에 기 3-2, 그 다음 유 3-3 채우라고요. 전에 있는 정석 문제랑 좀 바뀌었어요. 개정되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니까 얘는 항등식이에요. 자, px가 몇 차식인지 나왔나? 아, 2차 이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럼 차수가 뭔가 지정이 돼 있는 거야. 2차 이하라는 말은 0차식, 다시 말해 상수항이 나와도 되고 1차식이 나와도 되고 2차식이 나와도 돼. 그럼 2차 이하니까 우린 px를 보통 일반형으로 간다고. px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본다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논다고. 그럼 a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면 얘 1차식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0이 아니야. 그럼 2차식도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상수가 남았어. 그래도 얘는 되는 거예요. 2차 이하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px를 놓고요. 저 식을 볼게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p0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c는 굳이 필요 없어요. p0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0 넣어보세요. a 곱하기 0제곱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잖아. 그럼 얘는 c잖아. c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그죠? 그럼 여기를 굳이 놓을 필요 없죠. c를 마이너스 1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px식이 있는 대로 다 구해보라 그랬는데
뭔가 여기가 0될 수 있는 x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개수 비교밖에 안 돼요. 얘는 개수 비교법밖에 안 되나. 됐나요?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치 대입을 사용할 수는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안 돼. x에다 0 대입해봐. 여기다가 x에다 0 대입하면 p0를 할 수 있지. x에다 0 대입하면 p0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도 p0죠. 그죠?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 중에 하나가 p0가 아닌 p1이 나왔어. 뭐 다른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차근차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둘 다 p0야. 그럼 어차피 얘는 항등식이야. 그럼 알 수가 없어 이제. 수치 대입법으로 하고 싶으면 수치 대입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p0가 둘 다 나왔지. 만약에 이 한쪽이 p1이 나오든 뭐 해봐. 그럼 p0가 나오면 p1이 나오지. 그치? 그럼 p1이 나오면 다시 x를 1 대입해봐. 그럼 p1을 이용해서 뭔가 p2로 구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연계돼서 나오는 함수값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 문제가 개수비교법도 되고 수치대입법도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지금 바뀌었어. 그냥 개수비교법만 되는 문제가 나왔어. 개정되면서. 자, 써놓으세요. 개수비교예요. 그래서 px를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야. 잘 들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전개할 거야. 무식하지만. 자, x제곱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이게 px거든요. 그럼 x의 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짜리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면 여기는 다행스러운 건 뭐야? 이거 소거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만 하면 되죠, 이제. 자,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ax의 4제곱 되겠죠? 여긴 bx의 제곱이죠. 더 이상 없죠, 이제. 이걸 전개해서 좌우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한번 해볼게요. 0인 전개했더니 a제곱 x의 4제곱이죠. 그 다음 2배 한 다음에 곱했더니 2ab 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를 전개했더니 b의 제곱 x의 제곱인 거죠. 그럼 그것이 우변과 같아야 돼요. 자, 4차항계수 a제곱은 a랑 같아야 됩니다. a제곱은 a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차항계수가 여긴 없죠. 그럼 얘는 0이란 뜻이에요. 3차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ab는 0입니다. 이 ab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항계수 같아야 돼요. 그럼 b의 제곱이 뭐죠? b예요. 잘 봐요. 자,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야. 그지? 그럼 a 가로 a 마이너스는 0이야. 그럼 a 값은 몇 종류니? 0 또는 1이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를 풀게요,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b도 마찬가지 개념 아닐까? 그럼 b의 값도 0 또는 뭐죠? 1이죠. 됐나요? 그럼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조합이 이거지. 두 번째 조합이 얘죠. 세 번째 조합이 얘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조합이 얘가 될 수 있지. 자,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야. 두 번째 a가 0이고 b는 1이야. 세 번째 a가 1이고 b가 0이야. 네 번째 a도 1이고 b도 1이야. 됐니? 근데 무슨 식을 확인 안 했니? 가운데 요 식을 확인 안 했죠? 곱해서 0 나옵니까? 곱해서 0 나옵니까? 곱해서 0 나옵니까? 곱해서 0 안 나오죠?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때 p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a가 0이고 b가 1이면 x-1인 거죠. a가 1이고 b가 0이면 그렇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세 종류죠.
됐나요? 자, 필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밑줄 그으세요. 해설 부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으세요. 지금 우리가 3시 50분에 종이 치거든? 저는 지금 밑에를 좀 풀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숙제로 하세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새끼 문제 좋은 문제 있네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어디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 그러니까 얘는 한 등식인 거예요. 실수가 무수히 많은 거에 대해서 성립했다는 얘기는 근도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준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볼게요. 1번.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 정신 번쩍 차려라. 개념반일 때는 진짜 개념 진짜 정신 알아야 돼. 좌변을 봤더니 A 곱하기 X 빼기 3Y 더하기 C는 B 가로 X 더하기 Y 더하기 2랑 같대요. 그냥 단순 비교하면 되죠. 전개해서요. 얘는 전개했더니 BX 더하기 BY 더하기 2가 됐어요. 그러면 좌변의 개수 같아야 되고 우변의 개수 같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치? 답 바로 나오는 거죠. A는 B랑 같고 B는 마이너스 3과 같고요. 그죠? C는 2예요. 다 나왔네요. 그러면은 B는 어차피 얘랑 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런 거 틀리는 답은 없죠. 이제 준이 이해됐어? 자, 2번 가볼게요. 2번은 조건이 뭐냐면 이런 등식을 항상 만족하는 XY 사이의 관계거든? 자, 동그라미 쳐놔. X 빼기 Y는 값이 2. 이거를 만족하는 XY에 한해서야. 그럼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 문자를 하나 줄여버리면 되죠. 이 문제를 봐봐. 문자를 지정을 하나를 해봐. X에 대해서 풀게 되려면 Y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 Y는 X 빼기 2로 바꿔서 넣으면 되지. 아니면 문자를 Y로 하고 싶어. 상관없어. Y로 하고 싶으면 문자 X를 없애버려야지. 그럼 X는 Y 더하기 2랑 같으니까 바꿔서 넣으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정석에서는 그냥 X로 바꿨어요. 문자를 X로 지정했어. 그러면 Y를 바꿔서 넣으면 돼. Y절이 X-2가 되면 문자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바꿔서 넣자고요. AX의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더하기 4는 0이야. 그러면은 Y자리에 얘만 대입하자고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Y자리에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죠. Y자리에 이거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문자가 하나가 되겠죠?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차피 어떤 XY를 대입해서 3이라 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0이면 되잖아요. 맞는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안 되지. 왜냐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야. 근데 의미상 안 맞지. 4가 남아버리잖아. 모순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제 문자를 하나로 지정하게 되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 나와요. 선생님 암산할게요. 그 다음에 1차항을 묶는 거죠. 이제 1차항은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게 1차항이야. 상수항은 요게 상수항이죠. 내림차순 정리해본 거지. 그럼 얘는 반드시 여기가 0이어야 돼.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0인 꼴이 나올 거야. 여기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0이 된 거고요. 얘는 C의 값이 나오네요. 그럼 C가 나오면 B가 자동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B는 1인 거네요. 그죠? 그럼 B가 1이면 자동적으로 다 나와요. 정해져요. 그러니까. 요런 풀이야. 자, 필요하면 밑줄 보시고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나오면 애들 잘 틀리는 거 알려줄게. 자, 4번하고 5번 하면 끝나거든요. 필기는 하지 마세요.
수학은 필기하는 과목이 아니야.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이 필기하는 거야. 이런 풀이 뭐하러 적니? 정석이 다 있다. 중요한 핵심 주석 정도만 옆에다 살짝 적어 놓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자, 4번에 1번. 자, x에 관한 다항식. 자, 얘는 뭐 항등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x의 세제곱 더하기 px 빼기 8을 검산식으로 써봐. 얘를 분명히 얘로 나눴어. 자, q를 이렇게 쓰는 애도 있다. 그럼 나중에 9랑 헷갈리는 거야. 반드시 필기체로 써. q를 필기체로 쓰세요. 알겠죠? 자, 얘로 나눠 떨어졌어요. 목숨 써야죠, 이렇게. 목숨 써줘야지. 나눠 떨어졌으니까 뒤에 나머지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2x-1이라는 3차 다항식을 x의 제곱 더하기 p라고 하는 2차 다항식으로 나눈 몫이, 얘는 몫이 있어요. 몫이 x 플러스 1이에요. 나머지를 구하라요. 나머지가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써줘야 돼.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지, 맞죠? 물론 나머지는 이런 형태지. 그치? 나머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rx라고 쓰면 r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r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값이 못 구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일반형으로 써야 돼. 이게 나머지 정리 때도 항상 이렇게 써야 돼. 자, 주의에 이제 해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rx의 일반형을 쓰셔야 돼요. 그럼 몇 차식으로 나눈 거지? 2차식으로 나눴지. 잘 들어. 그럼 몫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머지를 결정하는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야. 그럼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와? 그렇지. 1차 이하지. 그럼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0차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준영아, 그러면 일반형을 뭐라고 써야 돼? 일반형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차식으로 쓰는 거예요. ax. 자, 문자 a, b 섞여져 있지 않죠? 그럼 ax 더하기 b 정도 놓는 거야. 선생님, 얘는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a 때 a는 0인 거야. 그러니까 1차식까지는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까지는 써야죠. 알겠죠? 요걸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애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직접 얘를 얘로 나눠. 직접 나눈다고. 그래도 돼. 안 풀리면 그래도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거 다 통용 안 해. 다 틀렸다고 그래. 자, 우리는 분명히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사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뭔가 0 되는 값을 모르지 우리는. 그럼 수치대입이 안 돼요. 개수비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개수비교하려면 이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럼 얘는 몇 차식이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됐니?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q 썼어요. 자, 여기를 뭐라고 쓸까요? ax 더하기 b. 좋아요. 그런데 ax 더하기 b보다 좀 더 좋은 거 있죠? 그치? 어차피 최고차항계수는 몇인데? 그러면 1이 어차피 나올 거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쓰지 말자는 얘기지. 뭐라고 써요? 그냥 x 더하기 a 정도로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는 거지. 자, 전개해 볼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랑 얘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묶을게요. 그럼 a 더하기 4 x의 제곱. 1차항은 이렇게 하면 4a. 1차항은 이렇게 하면 qx. 상수항이 얼마야? aq야. 됐니? 그럼 자리 비교해. 그러면은 2차항이 여기 없지? 2차항 계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얘가 0이란 얘기야. 그럼 a 더하기 4가 0이란 얘기고, 그럼 여기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식이 4a 더하기 q의 값은 p의 값과 같아야 되는 거고, 상수항이 얘랑 같은 거예요. 됐니? 근데 a는 구해지잖아요. 자, a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q는 p가 됐으니까 또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q가 돼서 q도 구해지죠. 다 구해져요. q가 2면 p는 마이너스 14. 다 구해지지, 그러면.
그래서 문제에서는 상수 PQ 구한다 했으니까 PQ 정해졌죠?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몫이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4야. 다 구해지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좋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오면 애들 잘 못 풀어요. 자, 필요하면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여기가 왜 1차식이어야 되고 여기를 왜 하필 1x 더하기 a로 잡았는지 이런 거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 방금 얘기한 거야. 얘가 나머지를 구하는 식인데 여기를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 R1, R2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일반형으로 가는데 나눈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까지 나와. 그럼 1차식에 일반형을 쓰는 거야. 그 다음 똑같아. 전개. 3차항 얘밖에 없어요. 2차항은 여기가 1x의 제곱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 px 여기죠. 그럼 p 더하기 ax 묶었어요. 그 다음 상수항이 p에다가 b를 더한 거야. 그럼 계수 비교하는 거지. 그럼 3차항 계수 똑같아요. 그럼 2차항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럼 p는 1이네. 그지? 그 다음에 1차항 계수가 같아야 돼. p 플러스 a는 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p에 됐죠? 그러면 어떻게? p 값 나왔으니까 다 나오네. 그럼 a는 1이네. p의 값 1이네. 그럼 b는 얼마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a, b 다 정해지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 a, b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지 문제가. 뭐를 구하라 그랬죠? 나머지니까 나머지 형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all x는 뜻이지. 나머지가 상수면은 그냥 all야 all. 근데 나머지가 다항식 형태면은 all x를 써야 돼. 그래서 답이 1x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됐죠? 마지막 라스트. 자, 3-5번 볼게. 초반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렵더라도 다 선배들도 공부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닥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하세요. 좀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안 돼. 좋은 자세가 아니야. 멋지지 않아. 포기라는 말은 배추 살 때나 쓰는 말이야. 뭔가 멋있어. 그지? 자, x d제곱 더하기 2x의 t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3. 자, 앞으로는 그럼 이런 길게 나오는 식을 그냥 fx 4차 다항식으로 볼게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냥 fx 4차 다항식이라고 쓰면 나중에 표기 서술형으로 쓸 때가 편한 거야. 자, 이렇게 쓸게. 그럼 얘를 뭘로 나눴대요? x-1, x- 준영아 몇 차식으로 나눴니? 몇 차요?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몇 차식으로 나눴냐고요? 이거 2차식이에요? 이거 전개하면 x가 몇 번 곱해져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잖아요. 이게 왜 상태가 안 좋아? 자, 그러면 나머지 구하래요. 검산식을 쓰는데 나눈식, 서진이 몫이 qx야. 나머지 뭐라고 잡아야 되니? rx라고 잡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머지 구하라 했다며. 나머지를 구하려면 rx라고 잡으면 안 되잖아. r1, r2를 어떻게 알아? 집중해야 돼. 나 집중 안 하는 사람한테 질문해. 집중하고 있어야 돼. 나 집중 안 하는 사람한테 질문 던진다. 계속. 서진이가 지금 포스트잇 계속 만작만작하고 있잖아. 다 보여. 집중 안 하는 건. 너네들은 지금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잖아. 선생님은 지금 못 빠져라, 쎄 빠져라 하고 있어.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힘들지 너희도 힘드니? 아니죠? 그냥 너희들은 떠먹여주는 거 잘만 소화시키면 돼. 먹고. 여기를 rx라고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나머지를 구하여라잖아.
그러니까 뭘 대입해서 풀든 all1, all2, all3 이렇게 나오면 답을 모르지.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형을 쓰셔야죠. 그죠? 나눈식이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와? 2차 이하가 나오지. 얘보단 작아야 된다며 차수가. 그러면은 2차 이하니까 2차식도 되고 1차식도 되고 상수항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 잡자고요? AX의 제곱. 자, 문자 A 없잖아. 써도 되지. BX 더하기 C 일반으로 잡자고요. 그러면은 자, 물론 여기를 예상해 볼게요. 여기 3차식이고 여기 몇 차식이어야지 4차식이죠? 그럼 1차식이지. 그럼 아까처럼 풀 수 있어. 여기를 X 더하기 뭐 P 정도로 놓고 풀면 되잖아. 그럼 전개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A, B, C가 또 있어. 문자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뭐야? 수치 대입법인 거지. 이 각과는 관계없이.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C 아니야? 그럼 3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0되는 X가 1이고 여기는 X가 2고 여기는 얼마니까? 되게 3개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 1 대입하면 여기가 F1이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1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3 빼기 3 계산할 수 있잖아.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긴 어차피 0이죠? 이해 안 되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1차씩 나오지? 하나씩 나오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0 되는 X가 얼마지? 그럼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F2죠. 똑같이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2 대입하면 16. 다. 그 다음에 8이 16. 마이너스 4이 8. 2, 3은 6. 빼기 3. 그럼 이게 얼마냐? 32에서 마이너스 5 빼면 27이죠? 됐죠? 그러면은 자 2 대입했어요. 2 대입해봐요. 4A야. 왜? 2 대입하면 0이니까 2 대입하면 4A, 2 대입하면 2B, 그 다음 더하기 C. 다시 두 번째 식이 나오잖아. 마지막은 뭘 대입하면 돼? 그렇지. 이제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F-2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 8, 마이너스 2, 3은 6, 마이너스 3. 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7 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대입해야죠.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그럼 A, B씩 구해서 나머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에 문제 별표 하나가 쳐져 있는데 저거는 잘 풀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자, 1번은 뭐 그냥 막노동 문제야. 막노동. 별로 좋지가 않아. 고등학교 문제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온다. 내신에 나오는데 실상 요런 2번 같은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제 식 변형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봐봐. 푸는 방법이 이래요. 자,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자, 몫을 구해야 되니까 qx라고 썼어요.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옵니까? 나눈 식이 2차식이면 그래, 여기가 1차 이하가 된다고. 됐니? 그럼 뭐라고 적어요? 자, 됐죠? 그런데 이것도 수치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뭐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뭔가 관계식 하나 나오지? 자, 일단 대입할게. x자리에 2를 대입해볼게. 그럼 여기가 18이죠? 그럼 2를 대입하면 0인 거죠? 그럼 2를 대입하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 이제. 대입할 게 없거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지. 그러면 무조건 방법은 외워. 식을 변형으로 가.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 문자 하나로 정리해. 정리하는 게 뭐 어떤 게 정리돼야 되는데 보통 여기 b를 바꿀게요. b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18이란 말이야. 되니? 그거를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문자를 정리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다시씩 써볼게. x 4제곱 더하기 2는 x-2의 제곱 곱하기 qx, 여기는 ax, 여기는 마이너스 2a 빼기 18이죠. 대입했죠? 지금 1단계, 2단계죠?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항상 어떤 꼴이 나오냐면은 수학문제 풀리게끔 되지. 반드시 여기가 x-2가 있지. 그럼 뒤에가 반드시 x-2가 있어요. 반드시. x-2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찌꺼기지.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라고. 이게 3단계야. 이렇게 하는 게 3단계라고. 자, 그럼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그럼 결국에 x 4제곱, 이거 플러스 18이었구나. 미안, 잘못 썼다. 이거 플러스 18이다. 예. 넘겼더니 마이너스 16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분명히 뭐냐면은, a 가로 x-2 아니에요? 묶인다고요, 반드시. 그럼 여기를 묶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어려우면 또 찾아서 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묶이지, 끝이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4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니? 그러면 몫이 이만큼 나왔지? 나머지가 얼마니? 0이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를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얘가 있다 없다? 있지. 있고 나머지가 몫이지, 그러니까. 자, 봐봐. 얘는 x제곱 더하기 4,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죠? 다시 여기가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써보면 x-2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 요거지? 이거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얘랑 어때야 돼? 그러면 나머지가 얘랑 어때야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식이 나왔잖아. x-qx 더하기 a가 얘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대입하면 끝이지, 이제. 대입해. 얼마 대입하면 끝이니? 2 대입하면 a는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8, 8, 4, 32. 그럼 a가 나오면 당연히 b가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64 더하기 18이니까 마이너스 46이겠지. 그럼 a, b가 다 정해지면 나머지가 끝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플러스 32x 마이너스 46이 정답인 거지. 자, 풀이에다가 요것만 빨리 표시해 놓고요. 테스트 보러 가세요. 숙제는요, 문자로 보내줄 텐데, 3단원 기본 유제 연속 문제야. 오답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문자 보내줄게요, 또. 노트 뒤에다가 숙제 쓰시고요. 자, 이거 동영상으로 그대로 올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쯤에 이거 동영상 업로딩 완료가 될 거야.